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이제 초보자분들부터 해서 중수 정도 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지지와 저항. 먼저 지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지라는 거는 우리가 캔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매수를 하기 용이한 가격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지라는 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에서 앞에 지지라는 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지라는 건요, 가격이 하락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텨내는 가격 구간을 말합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서 버텨내는 가격 구간이라 함은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기 혼자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지예요. 그 구간을 우리는 지지 구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여 가격 하락을 막아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요, 이게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하락하는 것은 매도세가 세서 내려가는 거죠. 지지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매도가 센 거죠. 매도가 센 건데 매수의 유입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이 매수의 유입을 예측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여 가격 하락을 막아내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러한 게 어떠한 구간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앞전에 이런 패턴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주가가 먼저 급등이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게 있어요. 슈팅이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런 박스권 있죠. 애시당초에 왼쪽 그림에 보면 이 박스권 올라갈 때 돈을 썼던 그런 구간에서 이 점선을 쭉 연결해 보면 이런 가격 근처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요, 얘네가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를 이해하려면요, 이 포인트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해하실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왼쪽에 돈을 썼던 구간. 이걸 다른 말로는 힘이라 그래요, 힘. 이 돈을 썼던 구간이 있는데 돈을 썼던 구간에서 지지가 보통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텨내는 가격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버텨내는 가격 구간이 여기서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 흐름 박스권이나 왼쪽에 돈을 썼던 구간을 보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왼쪽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번 보죠. 조금 달리 보면 두 번째, 저항이란 상승하던 가격이 더 이상 위로 진행하지 못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하던 힘이 멈추거나 되돌려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센 거죠. 매수세보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세가 세서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죠. 그게 주식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도와 매수가 있는데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이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매수가 압도적으로 센데요, 이게 갑자기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매도세가 매수의 세기보다 역전해서 나가는 현상, 그게 발생되면 주가는 저항을 받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달리 얘기하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는 구간, 그 구간이 저항 자리입니다. 그걸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걸 미리 예상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잘 올라갈 때는 매수세가 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앞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구간에서 개미들이 많이 물린 구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포인트에서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 보통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빠져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지지와 저항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만약에 여기 포인트라고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지지는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 차트에는 이런 구간이 보입니다. 지지로서. 근데 저항 구간이 어디야? 라고 본다면 여기에 앞점 왼쪽 동그라미가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양상의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진다고 쳤을 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양상에서 지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요, 여기서 지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하단에가 지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이 어디야? 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떨어져요.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에서 저항이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종고점이 당연히 저항입니다. 그리고 지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되겠죠. 이런 구간.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면 올라가는 거는 비교적 짧은 영역이 남았고 빠지는 거는 비교적 큰 영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론에서 봤을 때 이 마지막 패턴은 매수할 만한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가 저렴한 가격대에서 지지가 있는 포지션까지 떨어지려면 많이 남았고 저항이 있는 가격대는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패턴은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패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양상의 그림,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자리에서 보여진다면 이 영역에서는요, 지지는 밑에 짧고요, 저항은 길죠. 그러면 매수하기가 좋은 겁니다. 먹거리는 크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는 되게 크게 남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떨어지면 되게 작게 남은 거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제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다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보시면 지지대와 저항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더 우리가 응용 버전으로 앞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다면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지지와 저항, 지지대와 저항대. 다른 거는요, 대라는 게 붙어요.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포인트를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가격만 보면 돼요. 지지와 저항에서. 저항 가격을 보거나 지지 가격을 보면 돼요. 근데 지지 때는요,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저항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서 저 가격까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지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또는 저항이 2,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지지가 얼마야라고 물어본다면 1,000원이에요. 저항은 2,000원이에요. 근데 지지를 조금 더 우리가 러프하게 받는다 그러면 지지를 1,100원에서 1,000원까지 100원이라는 거를 조금 더 높게 형성해서 1,1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를 나눠서 받는 가격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가격에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지지대로 봐야 돼요. 분석을 할 때는. 그리고 저항대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은 2,000원이라고 아까 가정했는데 2,000원에서 주가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2,000원을 보면 돼요. 근데 1,900원에서 2,000원이 보인다. 그러면 1,900원대부터 2,000원까지는 저항대라고 봐서 하나의 가격이 아닌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네 개, 다섯 개의 가격을 이거는 합쳐서 어느 라인으로 본다예요.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라인, 이 정도의 영역의 라인, 이 정도 크기의 영역의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게 가격이 하나가 아니라 잘 보시면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요, 여기 시가와 여기 뭐 시가나 여기 저가나 저가가 조금씩 위치가 다르고 고가도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예요. 또는 종가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어느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한데 최고가와 그 다음 뭐 낮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세 개를 묶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저항대 또는 지지대라고 보는 겁니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대, 위에 있으면 저항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 보겠습니다. 저항대와 지지대는요, 단순한 선이 아닌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은 한 가격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요, 범위 안에 흩어져 대기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측 연장으로 봤을 때 뒤에 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보면 왼쪽의 주가가 오른쪽에 영향을 미치고 오른쪽에 또 주가가 또 다른 오른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더. 그림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또 빠졌어요. 또 올라갔어요. 빠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고가권을 제가 색깔을 다르게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높이가 낮죠? 우측으로 진행될수록요. 밑에도 마찬가지 조금 더 저점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우리는요, 또 색깔을 다른 걸로 이번에 파란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맨 위에 연두색 선과 여기 그리고 맨 아래 이런 연두색 선을 이런 식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을 저항대로 봐요. 누구 관점이냐면요, 아래 하늘색 동그라미를 봐주세요. 여기 관점, 마지막 종가 관점으로서 위에 저항 가격도 있긴 하지만 저항대로 저렇게 러프하게 봐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지지는요, 하늘색 관점에서 연두색 이런 점점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두색 점을 쫙 연결하면 이런 식의 위에 파란 대와
밑에 파란 데는 하늘색 관점에서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항, 그리고 아래 파란색은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지로 봐요. 그 말인즉 내 현재 가격 대비 나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 나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아군적군이라는 말도 쓰고, 인생에서 너는 제 편이야 내 편이야 이런 얘기 하죠. 내 편인 거는 지지예요. 지지는 내 편입니다. 내 편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현재 종가 대비 남의 편,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은 저항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선을 제가 그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왼쪽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요 포인트,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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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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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캔들 하나만 있다면, 딱 하나의 캔들이 있다면 그 캔들에서 저가가 있고 이렇게 고가가 있을 건데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저가를 지지선, 그리고 고가를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항대를 찾으려면 이 캔들 하나에 종가와 고가 사이를 저항대, 그리고 시가와 저가의 이 구간을 지지대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인트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나머지 한번 읽어드리면요. 첫 번째 지지 그리고 첫 번째 저항이 가장 강력하고 3번 이상 두드리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점이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평생을 이런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뭐 내리다가도 뚫고 올라가면 저항을 뚫었을 때는 지지로 바뀌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면요. 검정색으로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면 여기로, 그러면은 지지를 이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를 아래로 깨면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요. 저항을 위로 돌파해서 주가가 뚫어준다면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바뀝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어렵죠?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지지였던 게 계속 평생 지지가 아니고요. 지지 라인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현재 주가 대비 지지는 앞전에 지지였던 건 위에 있잖아요. 항상 분석은 현재 주가 대비예요. 그러니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현재 종가가 여기라고 봤을 때는 그 지지였던 구간이 지금 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항이었던 구간을 선을 딱 연결해서 주가가 뚫고 올라갔다면 저항이었던 거는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막는 요소인데 뚫고 올라갔다면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해요.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면 그 반대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저항은 지지로, 지지는 저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무한히 반복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번 지지였던 게 영원히 지지는 아닙니다. 지지를 깨트리는 순간에는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거나 또는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가 다른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캔들부터 멀리 있는 캔들의 순서로 분석합니다. 즉, 이 말을 달리 한다면요. 차트를 보실 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잘못된 거예요. 오른쪽에 거 타점을 보고 왼쪽에 어땠는가 분석 용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타점이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먼저 차트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얘네가 매집했던, 얘네라는 것은 세력입니다. 세력이 매집했던 또는 큰 손이 매집을 했던 그런 흐름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 측면에서 이렇게 캔들이 몇 번을 부딪히는지, 왼쪽도 또는 저점도 몇 번을 이렇게 부딪혀 나가는지, 그래서 3번을 부딪혔는지 5번을 부딪혔는지 1번을 또는 2번을 부딪혔는지에 따라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 번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신뢰도는 강력한데요. 그 지지로서 또는 저항으로서 신뢰도는 강력한데요. 근데 여러 번을 부딪히면서 특정 구간을 뚫어 올리거나 내린다면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또는 지지였던 게 저항으로 바뀐다라는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복습만 몇 번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른 양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연도는 적혀 있지 않은데요. 조금 더 아래로 본다면 여기에 특별히 이 가격대를 보시면 같은 동일한 가격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선을 이제 그어놨는데 네모 박스로 그어놨죠. 근데 이 박스가 어때요? 저가가 또는 시가가 다 다르죠, 위치가. 우측 연장선으로 그어봤을 때 다른 겁니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얘네가 왜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올까요? 이거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주가가 제가 왼쪽에서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주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동그라미 잘 보세요. 다음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동그라미 근처에서 반등 한번 주고요. 또는 이 동그라미 근처에서 반등 한번 줘요. 또 이 동그라미 근처에서 반등이 다음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 지점을 잘 공부해 본다면요. 이렇게 이런 포인트로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가가 반등이 나온 포인트를 보자면 이런 포인트,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가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 장대 양봉이 나온 지점 근처에서 강력한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양상을 또 볼게요. 이거는 지지대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렇게 다른 포인트로 본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급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급반등이 나오는 건 지지대가 몰려있는 그 구간에서 나오지요. 얘가 지지선 딱 하나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요. 선이라는 게 계속 형성돼요. 가격에 따라서 형성이 되니까 우리는 그 구간을 지지대로서 또는 저항대로서 바꿔서 이걸 의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 이해되셨고요. 또한 다음에 내려오면 포인트도 이해되실 겁니다. 지지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 자리에 박스권 또는 돈을 쓴 자리를 점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100%는 아니고요. 일단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양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항입니다. 동일한 양상인데 우리가 이거를 지지가 봤던 것도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이런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요. 이런 포인트 영역 근처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오죠. 근데 이번엔 저항이잖아요. 저항을 보시려고 그러면 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주가가 이렇게 고가가 있었던 거를 다음에 올라올 때 동일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또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포인트에서 내려와서 다음에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양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굳이 한번 해본다면 저항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지지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또는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지지대 근처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저항대 근처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은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졌을 때 지지와 저항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지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항 구간에서 많이 연습을 한다고 쳤을 때는 어떠한 양상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항에서 많이 한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고가권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항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왜 우리가 저항 측면에서 많이 꼬임을 당할까요?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가권일 때는 주가가 조용해요. 저가권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다는 건요, 거래대금이 많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와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건 매수자가 또는 매도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평균 유통되는 것 대비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뜻은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자가 많지 않고 매도자가 많지 않다는 건 주위의 그런 호황제에 대한 포인트로 소문이 많이 안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소문이 점점 더 나요. 그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보통은 고가권 근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도 해요. 터질 겁니다. 그렇게 높은 확률로. 그래서 다음번에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심리 상태로 한번 이걸 구분해 보면요.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물렸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는 본전의 심리가 강해서 여기에 물렸던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해요. 본전 심리 때문에요. 본전을 주면 제발 나갈게 라고 보통 개미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심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본전을 주면 나간다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심리는 곧 투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투매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앞전의 저항, 즉 물린 개인들이 많은 그 구간, 거래량이 터진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요, 가격이 높은 확률로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저항대에서 많이 안 하게 되고요, 반대로 지지대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로서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포인트로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메타바이오를 드렸었습니다.
메타바이오를 제가 최초에 드린 가격이 얼마였죠? 5,500원이었습니다. 5,550원.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그어볼게요. 5,550원은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이론에서 보았을 때요. 주가가 앞전 양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장대 양봉의 기준점으로 지지와 저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옆으로 쭉 연결해 보니까 이런 선을 깨고 내려갔었고, 다음 선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런 선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는 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형 내부를 색상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색상을 칠했을 때 이 구간에서 높은 확률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5,550원을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뜻은 높은 확률로 지지를 받고 주가가 펌핑 올라가고 있다. 수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와 저항 이론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대 근처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몽코닉 테라피틱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높은 확률로 지지와 저항 이론을 봤을 때 우리가 최초에 잡아낸 가격은 28,360원이에요. 근데 28,360원은 뭐 하는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요. 바닥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량 터진 상승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 28,360원은 나름의 고가권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름의 고가권에서 잡았느냐, 얘는 바닥권이 아니고, 이거는요 또 다른 숨겨진 응용 버전이 있는 건데요. 앞전에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먼저 하면서 매집봉을 띄워줬어요. 매집봉이라 함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앞전에 물린 개인들에게 본전을 주는 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전을 주고 세력들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뺏어간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그 구간을 확대해보면 거래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집봉을 위로 상승으로 출현시킬 때는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매집봉을 띄우고 물량을 뺏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이 시장에 들어온, 즉 매수세, 순매수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보여주는 어떠한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죠. 그 거래량을 얘가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물량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하락시킬 때는 저렇게 거래가 감소돼 있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소돼 있다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뜻은 내가 산 것 대비 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미가 아닌 세력이라는 거죠.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샀던 거래 대비 팔았던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샀는데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은 물량을 주머니에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몽코닉 테라피틱스는 그 매집했던 구간을 얘가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 이론에서만 보면 높은 가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얘네가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어떠한 근거를 갖다가 응용을 시켜서 지지와 저항에서는 저항대 근처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앞전에 매집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지지와 저항인데 거기에 매집이라는 걸 플러스 시키면 이러한 결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일수록 지지와 저항선을 하나씩 연습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게 적응되시면 지지대와 저항대를 연습하시고, 그게 조금 더 된다면 매집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신 다음에 또 좋은 결과로서 이게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익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익절이 나왔던 거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손절이 나오겠죠. 뭐 손절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오는 케이스 때는 반드시 손절을 감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지지를 이탈했는데 손절하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손실률을 더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응용 버전인데요. 차트로 봤을 때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몽코닉 테라피틱스가 우리가 매수한 뒤에 저렇게 날아가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최초에 손절가를 22,68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가격이 아닌 이 가격을 그러니 이탈했을 때 손절하지 않고 다른 지지 라인을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지지 라인이 만약에 여기서 보인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본다면 한 25,000원, 25,000원 또는 20,000원 언저리쯤에 여기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원쯤에 또 중요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22,680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20,000원의 지지가 살아있는데 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손절선을 강제로 바꿔줘도 되는 경우예요. 물론 기간적으로 손절가를 짧게 잡을 때는 그 짧은 기간 내에 손절가를 잡는 게 맞긴 해요.
기간적이라는 건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 뜻은 누군가는 일주일 내로 매매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겠고요. 누군가는 한 달 정도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중장기로서 1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가 동일한 손절가로 기준 잡고 대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손절가라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되게 간단해요. 손절가라는 것은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잡는 겁니다. 손절선 또는 손절가, 그거는요, 중요한 지지예요. 그게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지지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지대가 되면 또 문제가 있죠. 지지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갖다가 최초에 여기 위에 동그라미 22,600원을 기준 잡고 대응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지지대를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걸 지우고 여기에 지지와 여기에 지지로서 이렇게 지지대를 잡아도 돼요. 이 말인즉슨 여기 위에서 22,680원대의 지지선을 잡고 대응해도 되고 조금 더 아래인 2만원을 잡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사부는 여기 위에 22,680원을 기준 잡았던 거죠. 그러니 이 포인트는 용사부 개인의 그냥 판단이고 기준점일 뿐인 거지 온코닉 테라페틱스의 본연의 차트의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손절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손절가를 짧게 잡은 거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서 개별적인 구간을 대응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아래로 잡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100% 그 선이 또는 그 익절가가 또는 그 손절가가 100% 정확하진 않다 이겁니다. 저의 개인적 취향인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기 환경에 맞게끔 이거를 바꿔서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지지선과 저항선을 갖다가 또는 올바른 지지대와 저항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로 바꾸는 좋은 길로 가신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선만 딱 본다 그러면 그 고정관념 속에 박혀서 못 나오는 거죠. 여기 이탈하면 마치 큰일 난다고 받아들이는데 손절하고 나서 날아가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 포인트가 바로 이런 중요한 지지선 또는 지지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좀 더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이 나오고 날아가는 경우도 보통 지지대로서 조금 더 아래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저항대 또한 저항선 하나로 보고 매도했는데 다른 저항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음 저항까지 또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매도인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더 끌고 가셔서 더 크게 드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바로 저항대를 러프하게 봤을 때겠죠.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을 구분했을 때 또는 3차 저항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차에서 매도해도 괜찮고 2차까지 끌고 가도 괜찮고 아니면 1차에서 반절 정도 익절하셔도 괜찮고 남은 물량을 2차까지 이제 롤링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 강의를 말씀드렸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시장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